그래서 이제 2차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의 세 가지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이 나오는 첫 번째 사이클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9월 달에 거의 뭐 확실시라고 보여지는 이제 금리 인하,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들은 연속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26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금리 인하되는 이런 사이클. 그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 판매가 더 좋아지겠죠. 자연스럽게. 네, 하이터즈증권 그 서울금융센터에서 이제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찬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테슬라 급등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제가 오늘 그 주제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앞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2차전지 그 장기 투자자들이 앞으로 만든 게 3가지 빅사이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효과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후 전기차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제 그 반사이익을 받게 되는 K배터리 얘기와 이제 FOC 광물 가격에 대한 이제 추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FOC 0%와 그렇지 않은 거에 광물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아까 그 테슬라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요 기사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공매도, 테슬라 공매도라고 치면은 이렇게 쭉 기사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이제 한 달 새 뭐 40% 상승, 테슬라 공매도 헤지펀드의 피눈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그 미증시에서 전기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경우도 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18달러 부까지 좀 올라온 상태고, 물론 이제 폭스바겐에서 투자 받은 것도 있지만은 판매도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오가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어가지고, 이 그 테슬라 공매도로 인해서 공매도를 한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손실을 크게 입었다라는 것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사도 쭉 다 있어요. 그래서 통곡의 테슬라, 뭐 주가 급등이 오는 헤지 펀드들 해가지고 지금 그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들 이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것이고, 이러한 보통의 미국 시장에서 흐름이 보통 미국 시장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갖고 왔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CS, 그 크레딧 스위스죠. 이게 이제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최다 이제 과징금을 270억을 좀 맞았습니다. 역대 최다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00억 정도로 이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는데, 그 크레딧 스위스의 그 AG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AG랑 이제 싱가포르 법이 그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 여기 각각 이제 공매도를 대규모로 쳐가지고 여기 과징금이 이제 271억 7,300만 원이네요. 이제 부과를 받았는데, 기간이 21년 4월 7일부터 22년 6월 9일까지 거의 1년 넘게 국내 증시 20개 종목에서 603억 그 규모의 이제 그 주식을 무찰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CSSL 이제 이게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 여기 같은 경우도 2021년 11월 29일부터 22년 6월 9일까지 5개사의 주식에 대해서 352억 원어치의 이제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것들이 이제 그 적발이 돼서 둘이 합치면은 거의 이제 그 900 아니 거의 1,000억쯤은 안 되네. 1,000억 그 정도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그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대체로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대여 중이었던 주식을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을 했다라는 이제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 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 매매 결정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을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제 그 결제 불이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요 방법이 불법 공매도를 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불법 공매도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무채 공매도로 지금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받았던 것이고, 관행처럼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잡아냈다라고 했을 거고, 아마 이런 식의 관행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법 공매도의 사례들이 이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불법 공매도들이 상당히 근절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매도의 작년 이제 4월달, 5월달 때 항상 2차전 종목들 특히 이제 고프로 쇼스키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서 그 이제 실제로 터지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도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큰 그림에서 한번 이거를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1차 토론에서 뭐 압승을 했다면서 이제 그 지지율이 올라갔고,
지난 1일 그 일요일 날 이제 그 피습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사실상 뭐 공화당이 뭐 이긴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집권 가능성이 뭐 70%까지 급증을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증시에서도 가만 보면은 공화당이 이제 우세한 지역의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민주당 지역에 우세 있는 기업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미증시에서도 지금 오늘이 이제 7월 17일이잖아요. 오늘 반도체 주식도 많이 빠졌는데 그게 미증시와 약간 동조하게 움직인 거고 어제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주로 다 그 빠졌고 오늘도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대형주 위주로는 반등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에 나왔던 것이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많이 빠진 것들을 미증시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도 나왔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은 중국의 그 GDP가 뭐 60% 절반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ASMR이 그 실적은 잘 나왔는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반도체 섹터에만의 악재도 있고 뭐 테크에 오는 급등하는 그런 뭐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로 인해서 어떤 섹터는 수혜를 받고 어떤 섹터는 피해를 보는 이런 이제 계산에 의해서 이제 그런 수혜주로 좀 쫓아가는 그런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미증시에서도 일어나고 국내 증시에서 일어나는데 미증시에서는 확실히 수혜가 되는 것들만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떨어지는데 우리는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그게 좀 같이 커플링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금투자 이슈랑 같이 또 맞물려서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달리 보는 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공매도 포지션과도 상당히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그래서 지금 저한테 궁금하신 거는 어쨌든 2차 전지 투자자 분들이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 폭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고요. 일단은 2차 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전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뭐 재정 리스크라든가 법률적인 그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속단하지 트럼프가 무조건 될 거라고 속단하지 말고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시나리오 자체는 일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투자를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어. 지금은 당장은 이제 트럼프가 스킬을 상당히 잡아온 걸로 보이지만은 이제 연말 11월 달을 갈수록 지금 그 부동층이 아직도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양분이 딱 될 겁니다. 부동층이 거의 사라지고 지지율 격차가 이제 그 약간 붙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예요. 지지자에 대해서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투자를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전기차의 그 본연의 그 전기차 시장 본연의 경쟁력으로 내연기관차 대비라든가 본인의 경쟁력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수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거기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달리 이제 내연기관차에 대한 어떤 규제를 통해서 전기차를 보급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좀 그 인프라 구축, 뭐 전기차 충전소를 늘린다던가 아니면 세대 지원한다든가 그때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보다도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를 잘 깔아서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전기차를 사도 살 수 있고 내연기관차를 사도 살 수 있고 이게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매달 이제 기부를 한다는 것들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사실 그 정치적인 기부설이 떴었고 이제 실제로 기부하는 그 뉴스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사실 뭐 지난 이제 7월 뉴스를 좀 추적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6월 7일자에 트럼프가 이제 그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그 보수정치 행사에서 했던 얘기가 난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매우 좋아하고 머스크도 매우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죠. 그가 이제 테슬라를 그동안 경영형 곱선 놀랍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트럼프가 직접 워딩을 한 거고요. 이제 거의 이어서 이제 6월 14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는 사이버 트럭의 열렬한 팬이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자주 이제 전화를 건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 그 트럼프가 이제 전화할 때 매우 친절하다면서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전기차가 미래가 좋으며 미국이 배터리 구동 자동차 선도주자라고 말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머스크는 이제 현재 트럼프의 많은 친구들이 전기차를 갖고 있고 모두 테슬라를 좋아하며 그는 그 사이버 트럭의 열렬한 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말한 것과 일론 머스크가 간에 말한 그 언론상에 나타난 이 내용의 핵심 공통점은 공통단어는 전기차입니다. 뭐 사이버 트럭도 포함된 그 전기차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 이제 증권사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제 전기차라든가 뭐 그 ESS 이런 사업보다 앞으로 뭐 AI라든가 뭐 스페이스X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이제 쪽에서의 사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서로 간에 얘기한 게 공통 분모가 없어요. 접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과 그리고 연간 200에서 300%의 성장이 나오는 ESS 메가팩 사업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아마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트럼프에게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할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미래가 좋으며 미국이 배터리 부동 자동차의 선도주자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품은 전기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전기차 캐즘 구간이 캐즘의 발생의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컸던 이유는 결국에 신차가 출시가 좀 많이 지연된 이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독일 전기차라든가 판매 부진하던 전기차들을 보면은 특히 1세대 전기차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만 얹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차들은 사실상 지금 퇴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전기차 플랫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상품들은 시장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벤츠의 EQ 시리즈 제품들이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독일 폭스바겐, 뭐 BMW인가 BMW도 차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반값 할인 아마 중국에서는 반값 할인한다고 뭐 그러고 있고요. 그거 잘 안 팔립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고 BMW가 노이어 클래스에 뉴 클래식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26년도에 이제 플랫폼이 나올 예정인데 기술 수준이 이 GMP 수준의 정도를 따라가는 정도인데 현대기아차의 eGMP는 2020년도에 나왔고 앞으로 이제 EM이라든가 뭐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지금 6년의 격차가 있는 거고 벤츠가 2040년도에 다시 전기차 플랫폼을 내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대기아차랑 벤츠의 전기차 플랫폼 기술 격차는 10년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특히 독일의 전기차들이 준비가 상당히 안 된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특히 포드 같은 경우가 준비 잘 안 됐습니다. 지금 GM 얼템셀 플랫폼이 지금 GM에서 만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죠.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는 상황인데 이 포드가 GM보다 2년 정도 뒤쳐졌어요. 근데 얼템셀 정도의 기반이 사실은 지금 1세대고 2세대 이렇게 다 나가는데 eGMP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GM이랑 현대기아차의 그 전기차 플랫폼 기술력도 현대기아차도 앞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슬라가 전기차 플랫폼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GM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살만한 전기차가 지금 많이 잘 안 나왔던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전기차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얼리어답터들이 이제 새로운 걸 좀 사봤는데 이제 그 내연기관에 기반해서 이제 전기차가 배터리만 단 그런 차들은 이제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거고, 결과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면서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배터리 성능도 좋은 그런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장착한 이제 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기아 EV3가 되겠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나온 캐스퍼 EV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또 얼템셀즈에서도 이제 이코노스 EV라든가 블레이저 EV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차들이 나오면서 이제 특히 24년부터 26년까지 경쟁력 있는 전기차 신차들이 대거 출시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집권하면은 뭐 IRA 폐기 얘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해 볼 필요 있는 게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IRA 세액 공제라든가 투자의 80%가 배터리 EV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 80%가 공화당 지역에 지금 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IRA법은 특히 공화당에 되게 유리한 법안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서 70%는 IRA법 제정 이후에 결정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RA법에 의해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우세 지역이 훨씬 더 70% 이상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더라도 그 IRA법 폐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단 중론입니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초만 해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해서 트럼프 당선 시 IRA법 폐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되게들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사라진 상태고 얘기하는 건 연비 규제라든가 이제 뭐 보조금을 축소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전기차 뭐 속도가 뭐 좀 또 둔화될 수 있다, 보급이 둔화될 수 있다,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나 없지 않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바이든 정책의 수혜 보는 지역도 상당히 다 공화당 지역에 있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IRA법 입법 당시에도 공화당 의원이 반대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게 초당적으로 지금 이게 법을 만든 거고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4년 정도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이걸 뒤집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 IRA법에서 반대를 한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자기 지역구에 투자에 대해서는 되게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트럼프의 아젠다 47 요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원문을 풀로 다 보지 못하고 요약본을 좀 봤는데 37번과 43번에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동차 연비 규제에 대해서 37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3번에서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을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게 이 부분에 있고요. 그 IRA법에 대한 얘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같은 여기에 그 IRA를 통해 중국 배터리 회사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RA 보조금을 중국 업체들이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걸 폐기하겠다 하진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1차 대선 때도 IRA법 폐기 일절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선 토론 전략 때 트럼프가 직접 참모들한테 IRA에 대해 폐기에 대해서 절대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걸 전략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수혜가 80% 공화당 지역에 있으니까 이거는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기자가 그 IRA법에 대한 폐기에 대해 직접 물어봤는데 직접 언급을 피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 즉답을 피했다는 거죠. 이게 공격 대상이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다만 이제 IRA법에서 그 보조금이 이제 친환경 쪽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 대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활용을 늘리자고 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직접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일부 미디어 언론에서 또는 증권사에서 주장하던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그 IRA법을 폐기할 거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하는 것도 정정 보도가 다 났어요. YTN이라든가 뭐 KBS라 정정 보도를 다 했고 그게 이제 맨데이트였다는 거잖아요. 그 섭씨가 아니라 의무 규정.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트럼프 아젠다 47에서 얘기한 37번이니까 자동차 연비 규제.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그 자동차 연비 규제 효과랑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정 이게 연동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카페에서 카페 규정. 그래서 이제 오바마 당시에 자동차 연비 규정을 강화했던 거를 트럼프 때 완화시켜줬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바이든 때 강화를 한 겁니다. 이게 아마 폐지는 어려울 거예요. 저기 자체 없앤다기보다도 완화를 시켜줄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뭐 예를 들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말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IRA법의 그 녹색 그린 스팸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전기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 보급이 뭐 2030년대 50% 뭐 이후에 100%까지 100%까지 되기 어렵다. 그런 용도로 얘기를 했지. 그 IRA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폐기를 자체를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힘이고 제가 앞에서 그 테슬라 공매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공매도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7월 15일 날 한국 코리아 마켓에서 나온 뉴스고요. 이거 뉴스를 잘 보시면은 공매도 목적 조심한 따로 관리, 대차 거래 시스템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차익 단계부터 목적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공매도를 빌리면은 그냥 그 별도 목적 없이 그냥 통째로 했고 여기서 내가 이제 그 공매도용으로 갖다 쓸 수 있고 아니면 현금 담보부 거래라든가 그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었는데 뭐 채권 거래용도라든가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하는 단계부터 공매도 목적을 밝히고선 주식을 차입 주식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그 기관들은 공매도 외에 그 여기 보면 현금 담보부 거래, 제대 거래 등 각기 다른 목적으로 빌린 주식을 포괄해 걸려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5일에 그 한국 예탁결제원이랑 한국 그 증권금융 등이 이제 유동성 공급자 LP 그리고 시장 조성자 MM 등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 차익 공매도 목적 그 주식 대차 거래에 대한 설명을 열고선 이 같은 방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주식 목적을 밝히고 차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메뉴를 만들 거예요. 신설을 할 거고요. 그 주식을 차입할 경우에 이제 기관 차입할 경우에 공매도 목적의 여부를 입력하는 메뉴를 신설할 계획이다라는 것이고, 이게 왜 이걸 하게 됐냐면은 사실 이거를 기관들이 절대 못하겠다 버텼던 내용입니다. 예. 지난 공매도 토론할 때 보면은 이게 그 공매도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공매도 목적 주식이 아닌데 다른 목적으로 차입하는 것들을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공매도를 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했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그 기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하기 싫어하고 이제 버텼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지금 하겠다고 이제 그 금융당국이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불법 공매도를 한 일부 기관이 그 실시간 거래 도중 여기 보면 공매도형 대차 잔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자기네 실수했다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요게 이제 그 공매도용이 있고 그 그 공매도 전체를 빌렸으면은 그 안에서 공매도용, 현부담보부거래 여러 가지 각기 목적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네들 내부 규정, 그러니까 마음대로 쓴 거죠. 이게 목적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실수가 벌어졌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목적을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한 거. 이거 사실 기관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의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매도 목적의 거래로 따로 입력하기 위해서 일단 그 기관들 그걸 자체를 관리하게 되는 건데, 100주를 빌렸으면은 이제 공매도 목적 주식 60주 그리고 현부 담보부 거래 목적 40주를 잡았으면은 60주 안에서만 공매도 칠 수 있는 거죠. 60주 이상의 그 추가적 공매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60주 외에 추가로 빌리거나, 뭐 이게 세부 내부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지침이 바뀌어서 60주 안에 70주를 공매도를 치려고 하면은 10주를 다른데 빌려오거나, 아니면 그 공매도를 상환을 하고 다시 갖고 차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무슨 그러니까 이게는 보면은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더 치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되게 이걸 하기 싫었던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무차익 공매도를 막기 위한 뭐라 하지 시스템들이 지금 앞으로 개발이 될 건데, 지금 특히 이제 그 공매도 상환 기간을 1년으로 지금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025년 3월 31일부터 3월 30일이 월요일에서 3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년 최대 1년 그러면 2026년 뭐 3월 말까지 그 이제 뭐 상환을 해야 되는 걸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주식을 그 공매도 물량을 그 주식을 조달하는 것, 차입하라는 것들도 일부 그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좀 그 권력들이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M이라든가 RP 그 운용자들이 자기가 이제 맘대로 막 다 이것저것 갖다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이 이제 그래서 3월 31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이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사실은 뭐 그전에는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지만은 천문학적 자금 들어온다고 했지만은 실제 가격 보면은 지금 발주를 했는데요. 사업 예산이 1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맞춰서 중앙 점검 시스템 NSDN 개발을 위해서 입찰 공고를 이제 한국거래소가 냈는데, 중앙 그 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개발 용역을 긴급 공고를 했고요. 사업 예산은 14억 2천억. 그래서 이제 이달 30일 제한 입찰 마감해서 마감은 31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 2일 날 제안 설명회 이후에 기술 평가 해가지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 체결일부터 88개월 이내 구축을 해서 이제 그러면 다음 달 바로 구축하겠다는 거죠. 개발 착수해가지고 내년 3월 30일에 가동 목표한 일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간이 짧고 금액도 지금 14억 2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난달에 13일에 이제 그 각 당정이 공매도 제한 그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를 했고요. 요게 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를 지금 이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제도는 핵심이 꼽히는 게 이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실 기관 투자자 위주로 이게 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도입해야 되는 자체 잔고 시스템이 있고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중앙 점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점검 시스템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을 모두 살펴보고 기관의 잔고 시스템에서 보내는 그 잔고 장외 그 정보를 보고 받고서 이를 모든 매매 주분 내역과 대입해서 무채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의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자체적인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는 거고, 잔고 관리는 자체적으로 기관이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여기서 그 매매 내역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걸 이제 중앙에서 하는 거고요.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을 하고, 그리고 잔고를 초과하는 주문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그 무채 공매도 사전 차단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3월 31일부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 공매도 목적 주식을 따로 관리하는 거, 차입 주식의 목적을 따로 기입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요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그 차단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거죠. 무차입 공매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매도들의 무기가 많이 없어졌다. 요게 이제 그 기간 제한까지 생겼다는 거죠. 요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난달에 이제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그 한 상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잔고 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그 증권사에 대해 그 기간 점검 역할을 맡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공매도 주문 위탁 정원 체크리스트를 배포를 해가지고 어쨌든 기관들이 요 자체 관리를 하도록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이제 3월 31일까지 내년 3월 30일까지고 31일부터는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4월 1일이 아니냐 하는데 3월 31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거래일부터 이게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이거 확인한 게 전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만인지 전체 공매도는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거는 이게 아마 전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김병환 그 금융위원장 후보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매도 재개 일정에 맞춰서 이제 제도라든가 시스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비췄고요. 이제 내년 3월까지 시스템 잘 갖춰서 어쨌든 시장의 불씨를 해소해 보자라고 하고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장에서 특히 이제 금융당에서 말한 것들을 지금 다시 의지를 한번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채 공매도 방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관이 있고 거래, 기관, 법인, 증권사에서 각자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은 그 기간 내 잔고 관리 전산 시스템 의무화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매도 잔고 관리를 실시간 관리하면서 그 무채 공매도 사전을 차단하는 것이고 1차 차단을 하죠. 거래소에서 중앙정원 시스템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거예요. 요 매매한 거를 이제 사후에 전수 점검을 하는 거, 3일 이내 전수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관과 이제 법인 내부에서도 이런 공매도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위한 내부 통제를 구축을 해야 돼요. 의무화된 거고,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내부 통제 기준을 확인 후에 공매도 스타트 하도록 하고, 이런 증권사 공매도 확인 의무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 기간은 이제 90일인데 총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담보 비율이 이게 아쉽죠. 105%인 게 개인 투자자 원하는 게 140% 이렇게 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기관 대차와 개인 대주 간의 공매도 거래 요건을 통일했다.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하려면은 요게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처벌도 강화를 해서 그전에는 벌금 상향, 징역 가중 처벌이라든가 금융 거래 임원 서민 제한, 계좌 지급 정지 도입 등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무차입 공매도 1벌밖에 하겠다. 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라서 이제 사실 근데 이게 처벌이 잘 안 되기도 했어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벌금 많이 묻고 하는데, 여러 방식으로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든가 불법 공매도를 방지 시스템을 이제 마련을 한다게 되면은 상당히 자정이 되겠죠. 이래서 이제 뭐 금감원이라든가 금융 당국이 이제 좀 시장 참여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좀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불법 공매도도 상당히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2차전지 쪽에 공매도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은 2차전지 종목들의 공매도가 많은 게 결국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R, 에코프로 그룹 주도 좀 많은 편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전기 차원의 캐즘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업사이클 가는 그런 게 중요한데 이벤트가 뭔가 있을까 보면은 이동채 회장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은 에코프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동채 회장의 만기 출소가 5월 달이에요. 내년 5월입니다. 지난해 5월 달에 2년 구형을 받았으니까 내년 5월인데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8.15 특사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을 방문해가지고 그 전국의 8개 시도 투자 그 양해약서를 체결 합류를 했거든요. 그때 이때 그 에코프로 그룹이 여기 이제 같이 양해약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동채 전 회장의 특별 사면 또는 가석방이 청실화가 켜진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 영남 경제신문에 지금 보도가 있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20일 날 6월 20일 날 그 포항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 방문해가지고 영일만과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의 2차 전형 중심의 경북 기획발전특구 포항지구 선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영일만에 그 에코프로의 그 여기 프로비에 마더팩토리가 들어가 있고 지금 블루베리 산업단지에다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 버전 2, V2 버전을 여기다 이제 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그룹이 에코프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코프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획 발전 특구 선정 발표에 이어서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제 에코프로의 그 업무 협약 그 MOU를 체결하고 투자를 약속했다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블루베리 산업단지에 이제 5년 동안 그 2조 원 투자를 앞으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런 에코프로의 2조 원 블루베리 투자 계획이 어쨌든 간 이로 인해서 또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번 그 기획발전특구 선정이 임해서 이제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경북 기획발전특구 포항지구에서 에코프로 비중이 이제 커진 거죠. 막대해진 것이고요. 미래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은 오너가 있어야 돼. 이거 오너잖아요. 여기는 사실상 오너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에 따라서 사업 투자의 추진력을 위해서 이동채 회장의 전 회장입니다. 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는 게 여론들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채 회장이 이제 이게 6월달 기사니까 만기 출소가 지금 9개월 남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특별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형이 70%를 채워야 됩니다. 형이 70% 채우려고 하면은 9월까지인 걸 거예요. 9월달. 8.15 특사로 하려고 하면은 한 1개월 정도 모자란데 통상 60% 정도 채우게 되면은 많이 그 특사를 해주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8.15 특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8.15 특사로 이동채 회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다른 2차 종목도 단기 반등 나올걸요? 그러면 구매도 많으니까 일부 쇼커버도 나올 것이고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구속될 때 에코프로 주가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급락했었고 그리고 더 추가 더 빠졌었을 때인데 이후에 물론 좀 극복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이동채 회장의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단은 포항 지역 사회의 여론으로 지금 무게에 싣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2차전 포항 쪽에 여러 2차전 전지 산업이 육성에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조기 석방하자라는 여론이 있고 또 이제 실제로도 그 포항시 관계자가 이동채 전 회장 구속으로 에코프로의 투자액의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획발전 특구의 인센티브에 힘입어서 그 에코프로의 투자가 조속 실현되길 기대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 확정 등 이동채 전 회장만이 결정한 일에 선적해 있어 이동채 회장의 조기 석방이 필요하다라고 포항시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8.15 광복절 특사를 기대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 그러면 지금 7월 오늘 17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좀 나오려는 그것도 윤곽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거 그 이동채 회장이 8월달에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된다 그랬을 때는 2차 전지 섹터 특히 이제 가장 힘든 것들은 이제 그 좀 일부 스몰캡 오늘은 2차 전 쪽에서도 리튬이라든가 전액 기업들은 그래도 선방을 했거든요. 그 외의 종목들이 좀 아침 반등하다가 오후에 더 빠졌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거의 쫙 흘러내렸거든요, 막판에.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특히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벤트도 있다. 이거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 5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 5월이라는 게 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의 세 가지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이동채 회장의 이제 그 8.15 특사 기대감 아니면 이제 만기 출소까지는 5월 달이거든요. 2025년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전기차 캐즘을 극복을 하고 그때 신차가 아까 제가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신차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신차가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5년, 26년도 되고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특히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이 나오는 첫 번째 사이클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9월 달에 거의 뭐 확실시라고 보여지는 이제 금리 인하,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번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들은 연속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올해 9월부터 26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금리 인하되는 이런 사이클. 그렇게 되면은 그 자동차 판매가 더 좋아지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사이클, 두 가지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그러면 적어도 25년, 26년까지는 2차전지 혹시 물려 있더라도 가져가보자. 버티고 가져가보자. 그때 가보자라는 게 이제 핵심 이제 투자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쨌든 25년도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만기가 1년이니까 그럼 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치는 거는 1년에 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가 보면 어쨌든 전기차 산업의 업사이클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산업이 업사이클 가는 곳에서 공매도를 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고 아까 그전과 달리 공매도 세력들의 무기가 많이 뺏겼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무기한 공매도가 안 되고요. 무찰 공매도도 사실상 좀 막혀 있고, 그리고 공매도의 목적을 기재함으로써 그 여력도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공매도 그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처럼 공매도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강화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 제가 이제 1번, 2번 사이클이 다가올수록 요 3번 사이클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7월 10일 기준으로 2차전지 주요 공매도의 잔고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율 체크를 해봤는데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공매도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쪽은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LNF, SKC크미아 있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빈, 에코프로, 나노시에서 에코프로 HN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압도적으로 많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유독 좀 가장 많이 많이 눌렸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저점에서도 에코프로 그 공매도가 1조였는데 좀 줄었어요. 올라갔음에도 줄었습니다. 올해 상환을 안 하면 올라가면은 더 늘어야 되는데 줄었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 외국인 보유자금 9.49%, 에코프로 BM 10.21, 에코프로는 18.72%고요. 에코프로 HN 9.86%인데 요거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리고 포스코 퓨처 이 네 종목은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공매도 포지션이 이렇게 많은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역대 최고치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공매도는 많은데 외국인도 공매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뭐 골드만삭스, JP모건도 모건스탠리 등도 많은데 보유 비중은 역대 최고치라는 거죠. 이 포지션은 되게 좋은 포지션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왜냐면 공매도가 많은데 주가가 많이 눌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 상당히 수익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주식도 많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를 상환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갖고 있는 주식도 아니면 그거 갖고 있는 걸로 상환을 해버려도 되니까 여유가 되게 있거든요. 같이 위아래로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기관이에요. 공매도 포지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수급이 빈집이에요. 기관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무기한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 공매도 목적 주식 별도를 관리를 하고 지금 금투세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 강행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 당대표 출마 나섰는데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시기에 대해서 언제 시행할지 대해 여부를 얘기를 했고 지금 그 2차전지 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라든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 분들이나 그 채널에서 2차전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기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그게 뭐 소위 익숙하다 그러나 아니면 뭐 거기에 실상을 알았다 그러나 그래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런 리포트나 것들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그런 논리에 대해서 반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놔두면 안 돼요. 보고서 빨리빨리 반박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것들은
논리가 안 맞는 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지금부터는 애널리스트든 유튜브든 아니면 뉴스든 간에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빨리빨리 반박을 해야 돼요. 즉시 빨리빨리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의 무기가 이전보다 약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그 손실을 보고 뭐 피해를 보고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이제 거기 다시 공매도 제도 공매도가 다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예전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이 포지션이 외국인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기관들한테 불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제도에 그 시작이 되면은 내년 3월 말부터는 공매도 상한 압박이 시작될 거다. 특히 만약에 8.15 특사로 이동체제가 나오지 않으면은 25년도에 5월 달에 만기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 30일부터잖아요. 5월 달이잖아요. 안 남았어. 압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어떠세요, PD님은? 받지 않을까요? 이동체제장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좋은 일들이 뭐 주가 부양이라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어떤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이 뭐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동체장이 25년도에 5월달 나오네.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게 좀 뭐 일정이 좀 이상한데 색깔 보면서 이게 잘못하면은 25년도 5월까지 공매도 세력들이 좀 상한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체크해봤어요. 해보니까 외국인들 포지션이 지금 주식도만 공매도도 잔고도 많은 상황에 많은 종목들이 주식 보유수가 많더라. 그러면은 쇼커버링이 났을 때 외국인들은 그동안 수익 났던 거 차익하면서 위로도 대박 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개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약 4조 원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거 한 번에 상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포지션 그 공매도 투자 뭐 세력이라고 하죠 우리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 눌러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안 좋은 뉴스는 최대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트럼프 이슈도 그렇고 트럼프가 아까 이제 물론 이제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기차 자체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인가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뭐 전기차를 없애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더 우리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면 이런 구조가 봤을 때 쇼커버링 사이클도 올 것 같다. 25년도에는. 그러면은 처음에 주장했던 25년도, 26년도에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우리 시장만의 공매도 쇼커버링 사이클이 25년도에 나온다. 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안 날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감각적으로 왠지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냥 그런 근거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뭐 동의하냐 이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